우리나라 출산율과 저출산 정책의 문제점이 뭔지 경제부 장명훈 기자와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먼저 우리나라 출산율이 OECD 37개 나라 가운데 가장 낮다고 조금 전에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OECD 말고 전 세계적으로 따져보면 어떻습니까? 안타깝지만 압도적으로 꼴등입니다. 그래도 꼴찌다. 네. 아시다시피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84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여성 한 명이 평생 0.84명의 아이를 낳는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미인데요. 지난 2018년부터 3년째 이를 밑돌고 있습니다. 지난해 발표된 UN 인구 통계에 따르면 조사한 198개국 중 우리나라가 꼴찌입니다. 수치로만 보면 얼마나 심각한지 안 와닿으실 수 있는데요. 영국 옥스퍼드대 연구에 따르면 지구상에서 인구 소멸로 가장 먼저 사라지는 나라가 바로 한국이라고 합니다. 예. 두 명이 한 명이 안 되는 아이를 낳는 상황이 계속되면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줄겠죠. 저출산 고령화가 이 추세라면 2750년이면 우리나라에 사람이 없어질 것이라는 그런 계산입니다. 그런데 이 저출산 우리나라 심각하다는 얘기는 벌써 10년 전부터 나온 얘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매년 엄청난 돈을 우리가 저출산 예산으로 투입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계속 이 상황이라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정부는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저출산 대응 예산 명목으로 225조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는데요. 네. 이 예산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해 약 40조 2천억 원 규모의 예산 항목을 살펴보면요. 특수고용직 보험료 지원, 고교 무상교육 등과 같은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언뜻 봐도 저출산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청년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 등도 직접적인 지원 항목은 아니고요. 저출산을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이면 모두 저출산 예산으로 잡아둔 거죠. 하지만 실제 아이를 낳고 키우는 데 도움을 주는 예산, 예를 들어 아동수당, 난임 지원 확대 등과 같은 직접 지원 비용은 전체 예산의 절반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예전에는 30% 수준이었는데 지적이 나와서 좀 바뀌어서 이 정도입니다. 예. 네, 전문가 얘기 들어보시죠. OECD의 그 국내 총생산 대비 가족복지 지출 비율이 보통 한 2%대예요. 선진국 같은 경우에 한 3% 정도 되고, 근데 우리나라가 그게 지금 한 1.2% 수준이에요. 2018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는 이게 좀 획기적으로 늘어나야 되겠죠, 사실. 네, 결국 저출산 예산다운 예산을 대폭 늘려야 정책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쓰긴 쓰지만 엉뚱한 데 썼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돈을 1년에 550조를 걷어가지고 다 낭비해버리죠. 그중에 400조를 국민들에게 놀아주는 겁니다. 매월 150만 원씩 돌아갈 때까지. 알겠죠? 결혼하면 3억 주죠. 1억은 그냥 주는 것이고 2억은 영구적으로 무이자로 융자해 주죠. 그래서 주택을 구입하게 해주죠. 출산하면 5천만 원 주죠. 1년에 출산 예산을 45조를 썼는데 아기 낳은 사람한테 돈 줬습니까? 그 돈 국방 예산이 50조인데 45조를 어디다 쓴 거예요? 어디다 썼죠? 예산 전용, 예산 낭비, 선심성 예산 다 없어집니다. 서울시는 깨끗한 서울시로 탈바꿈하면서 여러분들이 살기 좋은 생활이 우선돼야 됩니다. 건물만 깨끗하면 뭐예요? 여러분의 생활이 걱정이 없어야 됩니다. 알겠죠? 노래 들읍시다. 노래 우리는 항상 웃으면서 살아야지.